안녕하십니까, 진도 포커스입니다. 불공정 부패 공화국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보고 들은 자질 없는 쓰레기 경찰 공무원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경찰서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다른 경찰서장들과 달리 그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여 참석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좀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이 경찰서장이란 자가 한다는 말이 농촌에서 일하다가 막걸리 한 잔씩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겠냐며 면전에서 음주 단속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제안을 받습니까?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대표가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행사 행렬을 촬영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차량으로 칠 듯이 위협 운전한 사건 관련 당시 출동한 경찰 두 사람 모두 이 신고자를 붙잡고 신고자 주민등록 번호도 인적사항 조사에 시간을 허비하길래 저거 지금 블랙박스 영상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급한 이 도망간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을 했더니 이 경찰을 한다는 소리가 자기한테 명령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그 차량 블랙박스는 지금처럼 저장 용량이 크지가 않았어요. 불과 몇 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덮어쓰거든요. 그래서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덮어써서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좀 확보해달라고 했더니 이따위로 대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을 비추는 주변 그 CCTV도 있었는데, 이런 CCTV도 확보하지 않고 자기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했던 그 쓰레기 경찰 때문에 증거 확보를 못해가지고 결국 무혐의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폭행 위협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여럿이 출동을 했어요. 이 가운데 한 쓰레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가해자 피해자 둘이 어디에 들어가서 한판 붙어라, 이렇게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둘이 맞짱 뜨라는 이런 쓰레기 경찰,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법령 해석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법령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법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경찰서 고위 공무원은 노인학대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할 경우 범죄가 됨이라고 축소 왜곡하여 노인복지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검색해 보시면요, 젊은 사람이 노인분을 이렇게 폭행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 폭행,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편, 피해자 편도 들지 않겠다며 기계적 중립을 지킨 것도 모자라서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피해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 피해자 신고 접수도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업무방해 행위라고 판단해서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고인이 직접 사진 찍어서 고소장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좀 부연 설명하면, 노점상이 노점을 펴려고 이렇게 좌판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이렇게 밀어 제끼면서 여기다 좌판 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그 신고한 노점상에게 여기 도로 조명 허가증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허가증 없으면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군청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업무방해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사진 찍어서 고소장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이게 과연 정당한 경찰의 행위라고 보십니까? 여섯째, 폭행 가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먼저 이제 고소를 당해서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다시 또 이 피해자를 자기를 폭행했다고 고소장을 또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차이지만 쌍방 폭행으로 된 거죠.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그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폭행 방법이나 폭행 당했다는 부위가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고소장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소 의견 성취서에 적시가 되고 그것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편파적이고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런 행위, 그리고 고소장 내용과 서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기소하는 행위, 이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 이 쓰레기 경찰 하나 때문에 이 피해자는 마음고생, 그리고 재판받느라고 시간 낭비, 경제적 손실에, 또 검사는 또 무슨 잘못입니까? 이 경찰이 써준 그 기소인 송치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공소, 기소검사, 또 공판검사, 재판부 판사님들 모두 피해를 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째, 폭행 고소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보통 때려봐라, 칠라면 쳐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때려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불송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라 이렇게 할 때 절대 때려봐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진도 경찰서에서는 그렇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입을 그냥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알른 소리를 하든가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헐리우드 액션을 하든 차라리 넘어지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때리려면 때려봐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적어도 진도 경찰서에서는 말입니다. 여덟째, 로또 복권 잘 아시죠? 로또 복권 관련 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인데요. 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자는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1회에 한 번에 10만원 초과 판매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판매인 계약을 맺지 않은 자가 돈을 받고 복권을 판매하였음에도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고 팔았으므로 영리 목적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경찰이 있습니다. 이 경찰 말대로 운영을 하면 대가나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종업원이 아니어야 돼요. 종업원 월급을 받으니까. 종업원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판매인의 친구나 부모 또는 자식은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복권 사러 온 손님도 대가를 받지 않죠.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않는, 월급을 받지 않는
친구나 부모, 자식 또는 복권 구매 손님이 다른 구매 손님에게 10만원 초과해서 100만원이고 1000만원어치를 팔아도 영리 목적이 없으니 죄가 되지 않고요.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해도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영리 목적이 없으니까요. 대가나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영리 목적이 없다 이거죠. 이렇듯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쓰레기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법은 그 법을 제정한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10만 이상 초과 판매를 금지한 이 법을 영리 목적이라는 말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돈 주고 판매한 게 어떻게 영리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행태가 바로 자질없는 쓰레기 경찰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 사례처럼 하게 되면 경찰선에서 범죄가 다 무효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라 둔갑하기도 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공정 부패 공화국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